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사 형통. 자, 오늘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도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네. 저는 오늘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사. 여러분은 이사를 몇 번 정도 한번 해보셨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사를 몇 번 했나 하고 봤더니 제 기억에 남는 것만 15번을 했더라고요. 이사를요? 이사를 15번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사한 거는 이제 서울에 레슨을 받으러 오려고 했었을 때 이제 이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합격하고 저는 어떤 그 로망이 있었냐면 대학 기숙사에 살아보는 로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돌아갈 그 무렵에 대학을 주제로 한 그 로맨틱한 드라마. 프로그램들이 많았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막 공원에서 이제 대학 잔디밭에서 이렇게 막 책 읽고 앉아서 이렇게 막 기타 치다가 전염병 노래도 걸리고 막 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맞아. 그 막 이렇게 뭐 물리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잔디밭에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항상 은박지 깔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막 많았고 좋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기숙사에 살아보는 게 로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거리하고 두 번째는 성적이 좋아. 성적이 맞아. 이렇게 같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거리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거리가 없어. 최고죠. 평양에서 오는 학생이 아닌 이상을 신의주나 뭐 이런데 함흥 이런 데서 학생이 오지 않는 한 내가 됐다. 뭐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성적이 제가 제주도인데 거리상으로는 지금 맨 앞인데. 힘들지 않나요, 그러기도? 그러니까. 평양에서 왔나 봐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성악을 하려고 이제 평양에서 와가지고 제가 떨어진 거죠. 와.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표정이 괜히 왔다. 저런 멍청한 애의 강의를 내가 뭘 듣겠다고 이 밤에 왔나 싶으신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떨어져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집이 보일러인지 뭐 난방이 LPG를 하는 건지 도시가스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되게 좀 어렵게 여러 번 계속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전라도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그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사장님, 사람들이 보통 사업이 잘 되면 어디로 올라와서 본사를 만들려고 하나요? 서울에서 서울. 하죠. 제가 사장님 서울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교수님, 저는요 광주가 좋아요. 그 광주에 있는 업체거든요. 광주가 본사. 네, 본사. 왜 광주에 있으세요? 지방 말고 서울에 오세요. 서울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업도 잘 되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는요 뭐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 많아요. 가면은 그냥 먹어버려요. 그리고요, 막 1시간만 가면은 뭐 좋은 데가 엄청납니다. 막 메밀이 펴버려요, 메밀이. 그래가지고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서울로 이사하셨어요. 혼자요. 원룸을 얻어서요. 왜냐면 이제 학교 대학원 과정에 합격을 하시면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괜찮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해서 40이 넘었는데 사업체를 벌써 직원이 300명인데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광주에 되게 좋은 집이 있는데 학교 주위에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또 혼자 살더라고요. 네. 사람은 자기의 중심을 쫓아서 이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어디에 살아, 나는 변방에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변방이 자기가 사랑하는 곳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그 사람 중심이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살고 싶어 하나요? 도시에 젊었을 그러니까 서울 어디요? 뭐 예? 강남? 정말 좋은 부자 동네. 어디요? 목동에 살고 싶어요? 목동. 동장님이신가요? 주로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한다고요? 다? 강남. 역세권. 디테일하다. 하시나요? 업자신가요? 자,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는. 학군 좋은데.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나요? 뭐 좀 이게 공기 좋고 좀 고향. 고향 고향이나 아니면 조금 분당? 분당. 자, 업자들은 얘기하지 맙시다. 자, 이게 업자들이 자꾸 어떤 특정 지역을 논하는데요. 지금 땅값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래도 전원주택 같은데 그렇죠. 살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살고 싶어 한다고요. 이렇게 막 나무 많고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근데 군인들은 그런 데가 좋나요? 싫으나요? 싫으다. 눈 오면 싫으다. 눈 오는 거 너무 싫죠. 눈 오면은 정말 싫으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중심이 있으면 거기가 이제 자기가 이사하는 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중심을 쫓아서 이동하거든요. 동물들도 뭔가 먹이를 쫓아서 이동하듯이 사람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있는 사람은 약간 거칠어도 사람을 끌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보세요. 중심이 있는 남자가 좋아요? 중심이 없는 남자가 좋아요? 중심이 있는 남자가 좋죠. 여자가 뭐 사달라고 해도 중심 있게 안 사주는 이런 남자. 좋나요? 그것도 싫다, 싫다네. 그것도 완전 싫다네. 싫다. 여러분 남자들이 지하철 딱 이렇게 탈 때 이런 남자 있어요. 여자가 그래도 조금 별로 보기 안 좋은데 젊은 남자인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봉 옆으로 붙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려고. 기대려고. 저는 봉에 이렇게 기대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밀리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냥 봉만 잡고 계속 돌아 이렇게. 내가 그러는데. 안 좋은 건가? 그런 남자 좋다? 싫다. 완전 싫다. 싫어도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싫어. 그건 아니죠. 남자가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먹자고 할 때도 늘 말하지만 중심 없는 남자가 있다고요. 딱 먹을 때 이렇게 데이트할 때 정해주는 게 좋잖아요. 뭐 먹을래? 이렇게. 너 뭐 먹을래? 뭐 어떤 뭐 스파게티 좋아하니? 아니면 뭐 좋아해? 오빠는 삼각김밥이야. 나의 중심. 트라이앵글. 나의 중심 삼각김밥 바나나 맛 우유야. 뭔가 딱 중심이 있는 사람. 근데 왠지 그런 남자에게는 여자가 끌리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여성분 맞아요? 그런 남자 끌려요? 어때요? 안 끌려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다? 싫다? 삼각김밥을 먹어봤나 본데. 그런 놈한테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울어 지금. 너나 먹어. 먹지 마. 진짜. 삼각김밥 알러지 있다고. 터졌어. 자,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있는 여자도 보면요. 남자를 믿고 따르려면 저 남자가 중심이 있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저 남자 별로 중심이 없어 보여. 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로 가고. 왔다 갔다 해. 너무. 그러면 이제 남자로서 신뢰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은 뭡니까? 뭐라고요? 삼각김밥이 중심이래요? 같이 옆에 오신 분이 일행이신가요? 혼자 오셨나요? 네. 왜 혼자 온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슬픈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삶을 이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소망하는 건 있어요. 바라보는 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네. 뭔가 자기의 중심이 있다면 거기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병장 때 이제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미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헤어.
그때 제가 헤어했으면 여러분은 제 고객이에요. 그렇죠. 와. 코팅 같은 거 하실래요? 코팅. 언니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이제 하는 분을 만나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김건모 씨가 잘못된 만남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가를 치고 있을 때 김건모 씨의 코디네이터가 후임의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료휴가 가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좀 정말 뜻이 있지 않으면 자기는 추천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 저는 귀가 얇은 놈이거든요. 그냥 신문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줏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를 좋아했겠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아니요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중심을 잡으려고 이제 음악을 하기로 그때 한 겁니다. 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저는 그리고는 그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 이름이 왕광렬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왕광렬. 오. 실명입니다. 오, 이름 형님의 굉장히 이름은 세네요. 왕상렬, 왕공렬이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왕광룡.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딱 갔죠. 그런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열정을 봤어요. 살아있는 열정. 살아있는 열정.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중심을 이동하게 하려면 무언가를 봐야 합니다. 무언가를 보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보는 거는 실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소망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실제로. 자, 현상이 나와서 저게 사업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미 현상이 나와서 자기가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냥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죠. 그런데 나만 본 거예요. 우리 오정춘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기업에서 강의하고 토크하는 것이 생길 거다라고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본인은 소망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별로 시장성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기업 토크 강연하는 거에 사회자로 영순이가 오정춘 선생님이 됐어요. 야. 그런데 나 처음인데.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기분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때 소망하거나 믿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블루오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존을 봐야 자기의 중심을 옮깁니다. 근데 이 실존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존이 있고 실존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이 어쨌든 그 실존을 보지 않고 그걸 말로만 설명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선생님이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주사를 할 때.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 얼굴 표정이 어머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예, 성형수술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유머를 하면 이분의 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실존을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저는 남자들이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아시죠? 남자들만 하는 수술은 뭔가요? 쌍꺼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입니다. 네.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하셨나요? 손정은 아나운서는 예, 저도 어릴 적에 쌍꺼풀 어릴 했습니다. 적에 쌍꺼풀. 자연스럽게 됐어요. 예. 자, 이게 에로 방송이 아닙니다. 기독교 여기 방송. CBS예요. 이게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거 좀 엄청 조심하게 해주세요. 자, 오정희 선생님은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걸 몰랐는지 안 해주신 거예요. 그 쌍꺼풀을 쌍꺼풀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안 할 수 있죠. 예. 그 어디 가서 알았냐면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쌍꺼풀이 없구나. 나만 쌍꺼풀이 없구나. 군인들끼리 같이 샤워를 하는데 나 쌍꺼풀이 없네.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형 쪽팔리게 왜 쌍꺼풀도 안 하고. 해 이거 뭐래 쌍꺼풀 안 해. 쪽팔려 진짜. 하라고 휴가 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휴가 나갔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휴가 나가 22살 막 이런 데인데.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거기 병원에 갔는데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근데 이제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되게 시니컬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얼마나 솔직히 그렇습니까? 아무리 병원이지만 이게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게 총각이고 또 선생님들도 젊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뭐 병원인데요. 뭐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사 놔야 되니까 옷 좀 벗어주실래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시니컬하게 있다가 벗으세요. 예? 벗으시라고요. 주사에 맞는 거죠? 벗으시라고요, 빨리. 제가 나 그래도 이게 나 진짜 여자 3명인데 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벗고 엉덩이를 여기까지 내렸어요. 주사를 맞으려고. 네. 팔 벗으시라고요, 팔! 정말. 저 여기까지 까고 이렇게 이거 침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주섬주섬 다시 올리고 팔을 이렇게 딱 벗었는데 여기에다 넣으려고요. 그런데 사람이 긴장하니까 혈관이 안 찾아줘. 숨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나오죠. 이걸 때려. 진짜. 정말. 근데 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병대인데 해병대도 소용없어요. 그냥 체격 자체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사를 넣었는데 안 됐다고 또 다시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3번을 찔러가지고 겨우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가 피멍이 이렇게 들어버려요. 쌍꺼풀 한 대도 붓고 여기도 또 이렇게 붓고. 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군 생활이 정말 뜻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인 장병들 쌍꺼풀 안 한 사람 이번 참에 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김태희 씨가 자기가 연기가 조금 원활치 않은 것은 자기가 연기를 공부하듯이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질서 안에서의 반응인데 대한민국식의 공부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부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매뉴얼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기에 안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말고 긴장하지 말게 이 사람이 해주는 게 긴장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나 눈동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우리 딸 믿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얼굴 표정은 완전 얼굴 표정은 이거예요. 엄마는 CCTV야. CCTV. 어디에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엄마는 항상 알아. 주시하고 있어. 본인의 엄마가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아이고. 엄마를 바꾸기 원하나요? 그렇지는 않으시고. 눈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표정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니까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존을 만나십시오. 실존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중심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여줘야 내 중심을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때 늦습니다. 근데 실존이 아닌데 말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 사람 별로 실존이 없는데 자꾸 말만 해.
재미없는데 자꾸 재미있게 막 얘기하라고 해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진실에 대해서 더 알러지가 일어나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자꾸 실존을 경험해야 자기가 확신이 생겨서 남이 보지 않을 때 자기의 중심을 글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용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용기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든 깡다구든 둘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믿음도 없고 깡다구도. 깡다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옮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심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 남자 별거 아니어도 중심이 딱 있으면 왠지 저 남자를 믿고 맞아. 따라가면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 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 슬퍼.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뻥카라고 해요. 뻥카를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전 이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용기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이 낳았다고 해서 용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체격이 커야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 대단한 용기죠. 다윗이라고 봐야 돼요. 자, 용기는 실존을 보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존. 그 실존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인간은 이사할 용기가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사하는 데 가서도 쫄지 않아요. 실존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존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배우러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왕광여 선생님에게 본 것이 뭐냐면 패션, 열정. 열정이었습니다. 만약 제 강의가 혹여나 조금이라도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께서부터 배운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안에 있는 씨앗에 물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뭐가 돼도 되겠다. 그래서 단돈 17만 원을 들고 서울로 그냥 이사를 해버렸어요. 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옮기고 처음부터 거기에서 집을 살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집 살 수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집 사서 결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월세로 시작하십시오. 요즘에 월세 좋은 거 많습니다. 네. 월 500이면요. 다 좋은 거. 월 500. 네? 보증금 10억에 월 500. 역세권. 다 살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월 500 아닌 데서 어떻게 살아요? 뭐 못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세한다. 내가 내 그 중심에 가서 내 삶의 중심에 가서 월세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분들도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후반전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집을 사냐? 내 마음의 집을.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월세. 월세 다음엔 뭔가요? 전세. 전세 다음엔 뭔가요? 이제 사는 거죠. 집을 사는 거예요. 집 산 다음엔 뭔가요? 저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집을 왜 샀을까? 그 시골에. 나이도 젊은 놈이 왜 전원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도 산에 가서 밤을 주워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빌딩을 짓겠습니까? 마음의 빌딩, 삶의 빌딩을. 그리고 처음부터 부모가 빌딩을 주어준 자는 진짜 삶의 맛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빌딩을 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있나요? 저랑 친합시다. 저랑 친합시다. 좋은 사이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의 삶의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진짜 삶의 재미를 그리고 삶을 이동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민 가신 분들도 그러겠죠. 처음에는 월세, 마음의 월세, 그 다음엔 전세,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존을 보는 데에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실존이 뭡니까? 그 실존이 책으로도 느껴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실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은 좋아하면 개체가 떨어져 있는데 복제를 해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기 부모를 좋아하면 자기 부모를 닮죠. 닮습니다. 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안 닮았는지 이제 명확한 결론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그리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좋아하면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법칙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따라하겠어? 따라하고 제스처를 따라하는 겁니다. 좋아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최근 들어 좋아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살아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그게 없어지면 젊을 때보다 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밤에 여기 오신 이유는 뭔가 여러분의 좋아함을 따라서 오셨겠죠. 그리고는 여러분의 중심을 여기로 옮기신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다시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그곳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계속 중심을 쫓아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상당히 차밍. 뭔가요? 샴푸요. 샴푸. 차밍 샴푸. 오준희 선생님이 눈에다 넣어버리고 싶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은 없어도 매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가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있지 않더라도 외모가 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중심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분당에 살든 월세를 살든 빌딩을 갖고 있든 상당히 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